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이번 6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치러졌습니다. 65회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많이 내려오면서 비교적 평이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에 우리 준비하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가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만점자도 굉장히 다수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해설 강의, 바로 당일날 제작해서 당일날 올려드리는 유일무이한 강의로서 이 해설 강의를 통해 다음 시험회차 대비까지 할 수 있는 개념 정리까지 되는 이런 해설 강의가 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여 오늘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험 보신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한능검 해설 강의는 66회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다음 회차 대비하시는 분들이 기출문제처럼 이렇게 공부하시는 양식으로, 공부하시는 형식으로 이 강의를 활용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를 보시기 전에 첫 번째로 좀 해주셔야 될 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포탈에 검색하시면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 한능검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66회 문제를 모두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다운받으신 뒤에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여러분 약점 공략을 하면서 실력 점검을 넘어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이번 해설 강의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험 보신 모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박하사탐 30분 때려잡기로 합격하신 여러분 댓글 많은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또 무한한 힘이 되고 다음 회차를 대비하는 또 다른 수험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회부터 문제를 들어가야 할 텐데 1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또 항상 저희가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박하사탐 30분 때려잡기 39강 개념서와 이 해설 강의 문제집이 계속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포탈에서 박하사탐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개념서와 해설 문제집 모두 저희가 이 한능검 30분 때려잡기 연계 교재로 저희가 그 교재를 바탕으로 강의를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3주 완성하실 수 있는 주먹도끼만 알고 있는 이 초보자들도 충분히 1급을 넘어 만점까지 가실 수 있게 준비한 교재와 영상이다 보니까 많은 이 교재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67회, 68회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좋은 소식으로는 저희 박하사탐 교재가 드디어 교보문고에 입고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험 본 날짜 기준으로 일주일 뒤부터는 이 교보문고 홈페이지 또는 실제 매장에서 교재 구매까지 다 가능하시니까요. 절찬리에 또 좀 판매 중에 있으니까 많은 또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1급을 넘어 만점까지 함께 만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5회보다는 훨씬 평이하고 좀 무난한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지문에서 어렵고 굉장히 까탈스러운 보기들이 있었는데 저희 한능검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한국사가 아니니까 절대 쫄지 마시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으로 충분히 100점 만점 받을 수 있으니까 모르는 보기가 있다면 참고만 하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한국사가 아니라 오직 한능검을 위한 해설 강의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당연히 선사시대 문제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문제로 선사시대. 기록 이전의 시대인 선사시대 하면은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철기까지 좀 묶어서 유물과 유적을 통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이번 66회 역시 어김없이 유물, 유적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여러분 한능검이다 보니까 이런 공주, 석장리 이런 거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초보자 모두가 주먹도끼만큼은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주, 석장리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암기하는 게 아니죠. 유물을 통해 키워드를 잡아내고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형식으로 한능검을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키워드 바로 나오네요. 주먹도끼, 샵 뗀석기, 주먹도끼와 뗀석기를 통해서 1번 문제는 구석기 문제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구석기. 불을 사용하고 돌을 떼어서 개무식한 이름들의 유물들이 나오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긁게, 밀게, 찢게 이런 식으로 개자가 들어가고요. 도끼가 어떻게 주먹 모양이겠어요? 굉장히 좀 무식한 이름들 하면 구석기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사냥과 채집, 가죽을 벗기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구석기 시대 내용 볼까요?
반달돌칼로 별을 수확하였다. 이게 함정이죠,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돌이 들어가니까 구석기, 신석기인가 보다.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달돌칼 문제가 나오면 키워드를 드릴 거예요. 자, 반달돌칼을 그리십시오. 시험지에다가. 그러면 저희랑 이제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모두 3D로 글자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청동이라고 지금 튀어나오고 있죠. 청동하고. 그죠? 반달돌칼은 청동기에 사용한 대표적인 석재 농기구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자, 벼농사의 시작. 모두 청동기죠. 반달돌칼하면 청동기니까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2번. 동굴이나 막지은 집에 살았다. 동굴이나 막집, 구석기 시대. 그리고 정착 생활이 시작되는 신석기 때는 움집을 짓고 생활을 했죠. 움집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움집.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움집에서 신석기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신석기. 자, 이런 식으로 선사시대는 저희 박하사탐 키워드를 통해 충분히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정답은 우선 2번이 되겠고요. 3번. 반량전과 명도전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사용한 화폐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중국과 교류했음을 알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 내에서 우리 민족의 중국 화폐인 반량전과 명도전을 사용한 시기는 철기 시대가 되겠어요. 철기. 여러분 1번 문제 당연히 정답 대부분 맞추셨을 텐데 맞췄다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몰랐던 보기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잡아내야죠. 한능검 해설 강의는 실력 점검이 아니라 실력 향상, 약점 공략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빈출 보기라던가 몰랐던 보기는 반드시 체크하시고 50문제 끝난 다음에 여러분만의 노트에다가 이렇게 하트 표시한 거, 몰랐던 거, 하트 표시한 문장은 반드시 필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75점, 80점, 85점 이렇게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 4번. 자, 빗살무늬톡이 문제 나오면 그림을 그리셔야죠. 빗살무늬톡이 끝이 이렇게 뾰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자, 이것도 박하사탐 키워드에서 알려드리죠. 이렇게 뾰족한 V 모양, 요걸 가지고 와서 뒤집으세요. 자, 어떻게 됩니까? 신석기라고 쓰여 있죠. 요 V 모양을 뒤집으면 시옷 모양이 되고요. 여기 좀 어이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토기 모양 잘 봐주세요. 신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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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석기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4번은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모두가 최다 빈출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정답이 될 수가 있고 66회차에 동굴 막집이 나왔으니 다음 회차는 신석기 나올 확률이 80%가 넘겠죠. 5번,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요거는 의복 생활의 시작.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날 농사 짓고 있는데 여러분 동물 가죽 입고 농사 지으면 땀띠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풍이 잘 되게 하기 위해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 옷을 만든 신석기 시대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 2개, 청동기, 철기 하나씩 나와 있고요. 1번 문제는 이제 구석기.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선사시대 문제였어요. 다음 회차는 신석기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반달돌칼은 매우 중요해요. 반달돌칼도 잘 알아두세요. 2번 가볼까요? 자, 2번 문제는 고조선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자, 선사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때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그 다음 부여고구려 옥조동의 마한변한 지나는 여러 나라, 이어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이런 흐름 정도는 다 정리가 되어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로 이번 문제는 고조선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번에는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어느 나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호의 수는 요 지포자입니다. 한 가구당 4명에서 5명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호가 5,000호니까 곱하기 4하면 한 2만 명 정도 살고 있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대군항은 없으며 음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우두머리가 있다. 자, 키워드 짜라짜라잔 삼로가 보입니다. 삼로 키워드 삼로. 자, 키워드 잡아내는 겁니다. 한능검은. 자, 3명의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이 무리를 이끌고 있군요. 삼로란 단어가 먼저 나와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온 집 식구를 하나의 곽 속에 넣어두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만큼 나무를 깎아 생전의 모습과 같이 만들어놨다. 자, 가매장을 한 다음 가족들이 함께 묻히는 가족 공동묘의 특징입니다. 자, 요거는 문제 굉장히 잘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우리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변한 지난 사만 이렇게 잡고 옥저동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읍군, 삼로 이렇게 우선 공부를 하죠. 군장 명칭 읍군 삼로. 사만의 경우에는 신지, 읍차 이렇게 공부하는데 읍차가 아니라 이 읍군이 아니라 삼로를 줬어요. 삼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함을 알 수가 있죠. 이 삼로를 통해 옥저 또는 동해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밑에 있는 가족 공동묘를 통해 옥저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옥저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옥저. 주로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는 기본적으로 동해, 부여, 삼안에서 출제를 많이 하고 옥저를 내는 경우가 좀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옥저가 이제 대놓고 나왔네요. 자, 옥저의 키워드는 제가 항상 드리는데요. 고구려의 약탈 경제로 항상 남쪽의 옥저 동해를 침공을 하는데 옥저가 더 많이 털리지 않겠습니까? 놀 시간도 없고 뼈 빠지게 이래서 고구려에 갖다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옥저는 고구려와 다르게 여자를 돈 주고 사와서 결혼하는 민며느리제의 특징을 갖고 있죠. 이 당시는 남자들은 사냥이나 전쟁에 나가고 여자들이 농사를 지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농사 지어서 고구려에 바쳐야 되니까 여자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 민며느리제의 풍습이 있겠구나. 이런 게 하나의 키워드였었고요. 이거는 키워드 용어로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죠.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고구려한테 계속 바쳐야 되는데 이러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가볼까요? 1번, 신성지역엔 소도가 존재하였다. 자, 소도. 소도하면 여러분, 군장이 있고 제사장이 별도로 존재해서 이 제사장이 운영하는 지역, 이걸 소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만의 특징이죠. 자, 사만의 키워드 시옷 기억나시나요? 사만, 소도 시옷, 신지 시옷. 이 시옷 키워드들이 좀 보입니다. 1번은 사만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매매혼의 풍습, 민며느리제, 옥저가 되겠고 흔치 않는 옥저의 단독 문제를 할 수 있겠어요. 자, 3번은 8 나오면 어디요? 숫자로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죠. 8 나오면 고조선이다. 9 나오면 거의 신라, 2가 나오면 고려가 많고 8하면 고조선이죠. 고조선 8조법. 4번 마가우가 저가 구가 사출 또는 부여의 특징이 되겠고요. 정사 바위에 앉아야죠. 앉을 좌, 상좌평, 상좌평의 정사함에 의하면 백제가 되겠네요. 백제의 귀족회의까지 문제가 나와 있었네요. 이번은 옥저였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키워드로 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서 해설 강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옥저 문제였고요. 3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천마총. 오랜만에 나왔어요. 한능검에서. 천마총. 자, 총자로 끝날 경우에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이란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무덤에서 발견된 특징을 통해서 무덤 이름, 땡땡총, 이렇게 짓는데, 천마 그림이 나왔죠. 말의 배가리개에 그려진 천마총은 신라입니다. 신라. 신라의 문화유산 문제가 나왔네요. 3번은 삼국시대에서도 신라입니다. 키워드는 천마총입니다. 천마총. 천마도. 오랜만에 나온 문제. 요건 여러분 벽화가 아니죠. 돌무지 덧널무덤, 이 신라에서 볼 수 있는 돌무지 덧널무덤에서 발견된 껴묵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사용했던,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을 함께 무덤에 묻어주는데 그걸 껴묵거리라 하고 말의 배를 가리는 그런 장식품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천마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신라 가볼까요? 유물 문제들 나왔는데 멘붕에 빠지실 필요 전혀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번과 4번과 5번, 2, 3, 4, 5번은 거의 여러분 빈출이에요, 빈출. 그래서 이름과 국가만큼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필기를 좀 편하게 하시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1번 청동은입사 포류수군문 정병, 고려시대 정병이 되겠고요. 2번은 연가칠련명 열애입상, 굉장히 유명하죠. 금동 연가칠련명 열애입상 고구려의 문화재가 되겠고 3번이 바로 천마총에서 발견된 신라 왕들이 사용한 금관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병좌상. 5번은 백제, 도교 문화의 정수, 백제 문화의 정수, 금동대학로가 되겠네요. 자, 3번이 정답이고요. 2, 3, 4, 5번 당연히 단독으로 나오니까 잘 공부하셔야 돼요. 자, 문화 파트는 여러분 정치사 흐름 다 정리하신 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에 한꺼번에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휘발성이 강한 부분입니다. 이 유물 이름과 국가를 암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3주 전부터 암기를 하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시험 보기 한 5일 전, 3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팁을 좀 드립니다.
자, 문화사 문제 하나 나왔고요. 왜 많은 강사님들이 정치사회사 몇 문제, 경제사 몇 문제 이렇게 분석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석보다는 항상 비슷하잖아요. 나오는 게 정치사 위주로 나오고 그 다음 경제사회 문화 이렇게 나오는데 나올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이 문화사는 꼭 전에 총정리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가볼까요?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해년 60갑자의 기해년인데 이거 계산할 필요 없죠.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외와 화통하였다. 어느 나라가 맹세를 했나 봐요. 근데 이걸 어기고 일본과 화통했대요. 왕이 순행하여 평양으로 내려갔는데 왕이 직접 내려간 거예요. 평양으로.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외인이 국경에 가득 차 성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귀부하여 명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보병과 기만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아, 이거 지금 뭡니까? 백제와 일본이 화통하면서 신라를 공격한 거고 신라는 백제와 일본의 공격에서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도와주세요! 한 거죠. 근데 맨 입으로 합니까? 뭔가를 줘야죠. 뇌물을 주고 도움을 요청한다. 신라 뇌물마립간과 뇌물 줬으니까 뇌물마립간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네요. 뇌물마립간이 이 당시 일본과 백제 그리고 이 가야의 압박을 이렇게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 속에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격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와줬죠. 이렇게. 이거 알 수 있는 유물이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신라에서 발견된 호명 그릇을 통해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이 문제는 이제 왕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문제는 이제 이거네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에 대한 문제예요. 광개토대왕. 우리가 한능검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파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 자, 광개토대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대가야를 병합한 것은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죠. 신라 전성기 진흥왕입니다.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그리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병합이 되었죠. 2번,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이제 남진 정책을 하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되겠어요. 장수왕. 3번, 22담로를 왕족을 이제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22담로. 22. 이 22의 2자 잘 보시면 이 왕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써 있나요?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백제 무령왕의 키워드죠. 백제 무령왕. 무령왕의 요거 22담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한 게 광개토대왕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영락대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낙랑군을 몰아낼 정도로 전쟁에 미친 왕, 고구려 미천왕이 되겠네요. 고구려 미천왕.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광개토대왕의 영락연호 찾아내셨다면 다른 거 모르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트 표시를 띵 하신 다음에 50번까지 끝나고 하트만 골라서 또 틀린 것만 골라서 따로 노트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4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5번 가보겠습니다. 가왕의 재위식이 삼국의 상황으로 오른 것은 처음 등장한 3점짜리 문제입니다. 3점짜리. 난이도가 좀 있겠군요. 자, 이 사진은 미륵사지 서탑 출토. 자, 미륵사지. 우리 지난 회차 때 제가 왕을 이제 이야기를 좀 잘못하다가 뒤에서 바로 정정을 했었죠. 그 영상 좀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 엄구의 발견 당시 모습입니다. 삼국유사에는 땡이 신라 선화공주의 발언으로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되어 있지만 누굴까요? 백제 무왕 때 미륵사를 창건했죠. 요즘 골고루 나오고 있네요. 나라가 백제 무왕이 되겠습니다. 무왕. 자, 무왕의 재위 시기 삼국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 무왕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면 이제 의자왕이 등장하면서 백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요 앞에는 이 백제가 괴로워 죽겠는 계로왕이 등장할 거고, 그죠? 수도를 옮긴 문주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신라하고 이 혼인동맹을 한 동명왕, 그러니까 동서왕이 있을 거고, 동서왕이 있고, 그 다음, 웅진에서 다시 한번 중기를 가지고 온 무령왕, 그 다음에 백제에게 배신을 당한 성왕,
그 다음 뭐 무왕, 그 다음 뭐 의자왕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요 왕이에요. 무왕 때. 자, 1번. 고구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해대군을 격파하였다. 저희가 삼국시대를 길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무왕 때 고구려 지금 보세요. 이 신라가 이때 이제 진흥왕입니다. 6세기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때 성왕 배신하고 한강유역 차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그럼 고구려 뭐 했냐? 이 7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영양왕 때 수나라와의 이제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 을지문덕, 연개소문의 정변. 연개소문의 정변과 함께 이 뒤로 지금 이제 보장왕으로 이어지면서 보장왕 때 당나라 안시성 전투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연개소문이 여기 들어갈 거고, 연개소문이. 바로 요 필기노트 보시면 제가 흐름 정리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요 무왕 때 고구려는 영양왕 시기,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흐름 파악으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번 백제가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역사서를 쓸 때는 전성기 때예요. 전성기 언제입니까? 4세기 근초고왕 때죠. 근초고왕 4세기입니다. 요건 이제 7세기예요. 7세기. 자, 계백이 황산벌에서 군대를 끌고 결상전을 하였다. 요거네요. 3번은 여기. 4번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신라 지증왕 때니까 요때겠네요. 요때. 5번 사찬 시득이 기벌포 매기전투 기억나시나요? 매기전투 신라가 나당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삼국통일을 이뤄냈죠. 요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매기전투니까 이제 문무왕으로 이어져야 되겠네요. 문무왕 요때네요. 요때 지금 요 무왕 시기는 영양왕 바로 연결시키시면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몇 세기 뭐 이렇게 암기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한방에 때려잡기 저희 영상 있어요. 한 30분만 투자하시면 전체적인 흐름 확실하게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백제 무왕 시기. 좋은 문제였죠? 3점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번 가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화원과 청해진을 통해서 통일신라 장보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통일신라 청해진 완도의 근거지를 삼고 장보고가 이 해적들을 소탕하고 엄청난 힘을 키웠으며 신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절 법화원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자, 장보고 문제가 아니라 통일신라의 경제 문제죠. 우선은 장보고를 통해 통일신라라는 것을 찾아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사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치사죠, 여러분. 1번 사만통보와 해동통보를 발행하였어요. 통일신라 때는 화폐를 안 만들었고 고려시대 처음 만들었죠. 건원중보부터 시작을 해서 고려시대가 되겠고요.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했어요. 말은 유목민족들이 키웁니다. 초원이 있어야죠. 발해입니다. 발해. 솔빈부 하면 발해. 자, 구황작물은 조선 후기예요. 감자, 고구마 우리나라 토종작물이 아니라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죠. 기본적으로 감자, 고구마는 아메리카가 원산지가 되겠고요. 중국을 통해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전파가 됩니다. 구황작물 재배, 또 이거를 판매하는 상품작물 모두 다 조선 후기 이렇게 묶어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향부곡 소. 이거 고려시대죠. 특수행정구역 소가 보이는 건 이제 고려시대라는 거. 3번 통일신라 때 3년에 한 번씩 지방촌장이 민정문서를 작성을 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어요. 왜죠? 세금 거두려고. 몇 명이 살고 나무는 뭐가 있고 특산물은 뭐가 있다 이렇게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통일신라의 민정문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민정문서 어떻게 연결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민정문서. 자, 7번으로 들어갑니다. 무난한 문제였고요. 자, 가나 사이시기 문제, 한능검의 꽃 사이시기 문제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시험지를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을 좀 줄이고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나 사이시기 문제인데 선덕왕이 죽었다, 김주원이라는 이름과 밑에 보니 원종의 누에 난 통일신라 하대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자, 통일신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신라? 가장 핵심 왕들만 좀 정리를 해보면 신라는 삼국사기에 따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구분을 짓죠. 상대, 중대, 하대. 박혁거세부터 시작을 해서 성골들, 마지막 성골인 진덕여왕까지, 이 진덕여왕까지가
신라 상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진골 출신 왕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즉위를 하면서 이때부터 무열계 진골 중대가 시작이 됩니다. 중대. 신라 상대와 중대. 여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무열계 진골이에요. 무열계 진골. 성골이 끝나고 무열계 진골 태종무열왕 때부터 중대가 쭉 이어지게 되고 왕권을 강화한 왕이나 신라의 삼국통일왕, 문무왕, 신라의 삼국통일 문무왕, 왕권 강화,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하더라 신문왕 이렇게 연결되죠. 굉장히 중요한 왕들입니다. 다 단독 문제 가능하죠. 문무왕도 가능하고 매기전투, 노급해지, 그죠? 노급해지의 신문왕 이렇게 쭉 가다가 문제는 요 해공왕 때 해공왕이 피살당하면서 무열계 진골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공왕 이후 선덕왕부터 선덕 여왕이 아니에요. 선덕왕입니다. 이때부터 신라 하대로 들어가게 돼요. 하대. 신라 하대. 여기는 우리가 내물계 진골이라고 부릅니다. 진골들의 왕이 다툼. 내물계 진골의 시대다. 이렇게. 선덕왕부터, 즉 신라 하대에 대한 내용이 지금 가에 나와 있어요. 선덕왕이 죽자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선덕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독서상품가를 통해 진골들의 원성이자 자했던 원성왕이 한번 등장을 하고 가장 농민봉기 막 등장하고 언제겠어요? 진성여왕 때. 비운의 아이콘 최치원이 활동했던 시기가 진성여왕.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경순왕으로 들어가면서 신라 멸망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큰 맥락의 왕들의 흐름이 되겠어요. 가는 바로 요때네요. 요때. 선덕왕이 죽었으니까 바로 요게 이제 가. 나는 지금 보시면 원종의 노예난 보이시죠? 원종의 노예난은 요 진성여왕 때 일입니다. 나. 이제 요 사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 있어요. 1번. 계백요서는 고려. 왕건이죠.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와 계백요서를 남겨놓습니다. 훈요 10조와 계백요서. 2번. 노급해지는 신문왕이에요. 노급해지. 2번 여기. 3번 성균관은 고려 말기에 국자감히 명칭을 성균관으로 바꿨죠. 그리고 주로 성균관 하면 이제 조선시대가 되겠고요. 처음 초자를 쓰는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공이 있을 때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고려시대죠, 이것도. 자, 김원창의 난을 진압하는 군인. 요 신라 하대 아니겠습니까? 진골들의 왕위 다툼. 정답 자연스럽게 5번이 되겠습니다. 김원창의 난.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 장보고의 난도 등장을 하겠죠. 150년간 신라 하대, 150년간 20여 명의 진골들의 왕이 등장할 정도로 왕위 다툼이 심각했으며 특징이 있어요. 신라 하대는 진골들의 왕위 다툼, 농민봉기, 호족의 성장, 육두품의 불만, 그리고 돈 많고 힘센 호족과 육두품이 손을 잡으면서 신라가 무너지고 후삼국 시대 고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또 좋은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었지만 흐름 파악하신 분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흐름 파악을 못한다 하더라도 고려, 조선, 고려 1, 3, 4 제거되고요. 이번은 신라 하대가 아니잖아요. 중대, 그것도 신문왕이니까 충분히 속어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통일신라 하대 정치사라고 정리할게요. 통일신라 하대 정치사. 자, 제가 오른쪽에 이걸 써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틀렸던 부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라고 큰 주제를 뽑아서 오른쪽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8번으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밑에 보니까 자, 영꽃무늬 수막새가 보입니다. 수막새.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콕샤로프카, 평지성 온돌 유적. 자, 온돌. 고구려의 발명품이죠. 이걸 계승을 했어요. 고구려의 온도를 계승한 나라. 그리고 수막새, 영꽃무늬 수막새도 굉장히 중요한데 8번은 또 재밌게 냈네요. 발해 문제입니다. 발해 문화재를 통해서 발해의 특징을 찾아라. 이걸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정리해드렸다시피 온돌이라던가 막새무늬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근거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발해 문화사라고 정리를 하고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련이 없어서 넘어가도 될 법하고 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밑줄 그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엔 김제 금산사가 나와 있군요. 완산주를 도읍으로 국가를 세운 인물 누굽니까? 견훤이죠. 견훤, 상주 출신입니다. 상주 출신. 후백제 견훤 인물사 문제.
자주 나오는 인물이죠. 결혼 인물사 문제입니다. 인물사. 자, 결혼에 대한 내용 가볼까요? 1번 독수산품과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신라 원성이 자자하더라. 갑자기 시험 보라고 하니 원성이 자자하더라. 2번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거. 백제는 침유왕이죠.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중국과 교류를 만든 견훤의 특징 3번 정답이고요. 자, 4번은 모르셨다면 반드시 하트 표시해 두시고 이거 단독으로 잘 나와요. 광평성 하면 궁예입니다. 궁예. 광평성 등의 정치이고 단독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 적 있어요. 5번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신라 진흥왕이 되겠고요. 진흥왕의 업적 정리. 내가 전성기야. 민망하지만 히읗이 키워드입니다. 히읗 하나 한강유역 확보. 히읗 두 번째 화랑도 정비. 세 번째가 황룡사입니다. 황룡사. 구축목탑은 선덕여왕 때고 황룡사는 진흥왕 때 만들어졌죠. 히읗으로 이 진흥왕 키워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9번은 견훤 문제였고요. 다음 회차 땐 궁예가 나올 확률, 또 왕건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네요. 10번 갑니다.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 경제. 자, 경제 문제가 되겠고요. 키워드 바로 보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죠? 전식과 전시법 보이고요. 공음전 보입니다. 고려 경제군요. 고려하면 전시과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가 정리 한번 주로 자주 해드리는데, 종종 해드리는데, 신라는 노급 관료전 노급, 수초권이죠. 고려는 역시개경,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전식과 하면 고려, 조선은 과전법, 직전법, 관수강급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영정법, 이런 식으로 각 국가별 수조권과 수치제도를 정확히 잡고 계셔야 돼요. 키워드입니다. 전시법과 공음전에서 고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바로. 그쵸? 1번. 자, 옳지 않은 겁니다. 함정 빠지지 마시고.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자, 요거는 고려시대가 되겠는데 의천이 숙종에게 제안을 해서 고액 화폐인 은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고려시대 화폐라는 거고요. 2번. 병란도 고려 국제무역항이죠. 고려. 자, 3번 보세요.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상점이 운영되었다. 자, 이거 고려입니다, 이거. 이것도 하트 표시해두세요. 모르셨던 분. 문화 파트는 이렇게 문제 풀면서 공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적점, 다점, 관영상점 운영은 고려. 잊지 마시고. 경시서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자, 경시서는 서울시장 감독부서로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조선 세조 때 경시서 이름을 평시서로 개칭을 해요. 그러니까 경시서 보면 고려조선 모두 포함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5번 민영광산 개발 조선 후기죠. 민영광산. 설점 수세제를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민영광산 개발은 조선 후기다. 우리 이거 주관식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거 지금 내신도 아니고 요걸 네모 쳐놓고 암기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충분히 키워드 주는 게 이기에 바로 한능검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민영광산 개발은 조선 후기였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시겠죠? 연습을 계속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고려의 경제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1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0개씩 제가 잘라서 정리해드리니까 이제 지우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11번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나 해라. 조금 옆으로 와서 여기다 좀 쓸게요. 아, 너 판서가 너무 엉망이라 오늘 좀 더 예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11번. 자,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 자, 여러분 이거 키워드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자, 고려 대외 관계가 되겠고 우선 거란과의 관계네요. 고려하면 여러분 거란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몽골과의 관계 크게 3개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거란의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1차, 2차, 3차 침략. 천리장성 축조. 안 쳐들어오네. 멸망했구나. 이번엔 여진과의 관계 까불고 앉았네. 혼내줘야지. 별무반 구성. 그러다 여진이 금나라를 세우고 군신관계 요구 수락. 몽골이 처음에는 우리 사이가 좋았다가 갑자기 침공하면서 몽골과의 항쟁기, 그러나 굴복하고 원나라의 간섭기, 이렇게 연결되는 게 고려의 큰 맥락의 대외 관계가 되겠어요. 자, 거란의 1차 침략. 거란하면 기역 아니겠습니까? 기역의 한계예요.
2차는 기억 2개고요. 3차는 기억이 3개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충분히 키워드로 암기할 수 있어요. 1차 뭡니까? 강동육주. 2차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공을 하였으며 우리 누구? 규의 활약, 양규의 활약. 3차 때는 강, 감, 찬해, 귀주대처. 자, 요게 또 제가 아낌없이 드리는 저희 박하사탐 키워드가 아니겠습니까? 기억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란과의 관계. 그대로 문제 나왔어요. 자, 광군을 창설하여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정종 때 거란이 침공할 것 같아서 광군 창설을 했죠. 30만 광군 창설. 정종 때. 그리고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3차 때. 자, 서해 외교담판 1차 때. 먼저 광군 만들고 침공을 해서 외교담판하고 마지막 강감찬. 가다나 어디 있나요? 2번에 보여지네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요새 좀 안 나오다가 또 오랜만에 거란과의 관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진과의 관계하면은 윤관의 별무반 동북구성, 그리고 이자겸의 금나라의 군신관계 수용, 이렇게 연결되죠. 12번 들어가 볼게요. 가 기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려의 관청으로 정치의 잘잘못을 가리고 풍속을 교정하며 관리들의 부정을 감찰한다. 비리감찰 어사대가 되겠네요. 고려 정치사. 암행어사 출도야 생각하시면서 어사대에서 비리감찰을 했고, 여기서 근무한 사람들을 우리는 관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죠? 관련 사료랑 이제 탄핵까지 보입니다. 탄핵까지 보이고요. 그쵸? 어사대가 나와 있는데, 관련 사료 한번 볼게요. 유사의 사례기를 중광사 조성도감의 책임자 정장이 관리 감독하는 물품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좀 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땡에서 논박하고 있다. 자, 논박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사대 관원과 자 플러스로 중서문화성에, 자 중서문화성 하면은 누구누구가 있나요? 재신과 추밀이 있죠. 재신과 추밀. 추밀이란다. 추밀은 저기 중초원에 있고 낭사가 있지 않습니까? 중서문화성의 낭사. 이들이 결합을 하면서 비리감찰도 하고 관리 임명 동의도 하고 왕에게 간쟁도 하는 대간 업무를 수행했죠. 대간. 지금 밑에 보니까 청한다. 왕한테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사대 관원을 넘어서는 고려시대 대간이 되겠습니다. 대간. 아주 좋은 문제 출제가 됐네요. 자, 볼까요? 무신직공기 최고 권력 기구는 중교정이죠. 중교정. 중방, 교정도감이 되겠고요. 정방까지. 원간섭기의 첨의부로 격화되었다. 자, 첨의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 원간섭기 때문에 관제가 격화가 되면서 중서문화성이 첨의부로 격화가 되기도 합니다. 3번. 도평의사사는 도병마사가, 국방회의기구인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됐고요. 관리임명 동의권은 서경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간이 시행하는 게 바로 서경권이죠. 서경, 관리임명 동의. 그다음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봉박. 아니 되옵니다 전하. 간쟁.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대간의 업무가 되겠고, 좋은 내용인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랜만에 또 문제가 출제가 됐군요. 5번은 서어를 등용한 것은 정조 때 규장각이 되겠습니다. 12번 고려의 정치기구.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것은 이성육부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왜냐하면 정치기구에서 반드시 하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또 아이러니하게 빠진 게 있군요. 후삼국 통일과정, 즉 고려의 건국과정이랑 조선의 건국과정 중 고려의 건국과정이 지금 빠지고 바로 정치기구로 들어왔다는 이런 특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음 회차 때 나와요. 항상 국가의 건국과정 문제는 단골입니다. 13번으로 들어갑니다. 가의 침입에 대해, 괜히 지었네요. 몽골의 침략 아니겠습니까?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몽골과 항쟁을 하게 됩니다. 몽골과의 항쟁. 자, 양규. 아까 우리 기억하면서 정리했죠? 거란의 2차 침공입니다. 양규 장군.
김윤우의 충주성 전투 몽골과의 항쟁. 자, 송문주가 죽주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이런 건 하트. 처음 보는 거죠, 여러분. 많이 좀 한눈검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사료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만약 모른다 하더라도 리을 가보세요. 윤관하면 여진이죠, 여진. 그럼 자연스럽게 니은 디귿 3번이 되겠고, 이번 기회에 디귿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송문주가 죽주성에서 몽골과 항쟁을 하며 몽골을 격퇴하였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런 거 중요한 게 뭐냐면, 이후예요, 이후. 자,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였다. 이거 뭔가요? 고려 무신정권. 우선 여기 정리하고. 이름을 가볍게 좀 써보면, 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항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앞부분 제가 어떻게 정리해드립니까? 초기 혼란기. 중방에서 모든 것을 결정. 그리고 최충원부터 최우, 최항, 최희, 최씨 안정기. 교정도감 만들어서 운영하고 최우는 자기 집에다가 정방을 만들어서 인사행정을 담당시키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였다. 그럼 여기네요, 지금. 요거 이후입니다. 요거 이후. 이렇게. 1번. 묘청 등이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무신정권 바로 직전. 1번 여기 들어가죠. 이자겸에 난 다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2번 최충원. 여기 있네요. 봉사 10조. 2번 정답이 되겠고요. 강주의 정변은 거란의 2차 침공. 고려 전기입니다. 4번 이자겸에 나는 여기. 김부당의 난이 보입니다. 김부당이 폐위된 왕의 복위를 주장하며 군사를 일으켰다. 자, 김부당은 문신이에요. 문신. 바로 이때 권력을 이들이 잡자 김부당의 난 조이총의 난으로 이어지게 되죠. 5번은 이곳에 들어가겠습니다. 14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다음 15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 지울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15번 1점짜리니까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이자춘이 쌍성등지에 천호를 거느리고 내주하니 왕이 맞이하며 말하길 저쩌고 하고 있다. 근데 밑에 맨 밑줄에 키워드 보이시나요? 아유, 정답 나왔네.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쌍성총관부 수복. 항상 또 중요하게 다루는 고려 후기 국민왕이 되겠습니다. 쌍성총관부 수복, 정동행성 혁파, 고려의 관제 복구, 그리고 권문세족 견제하기 위해서 조진다는 표현 한번 썼다가 어떤 분께서 댓글로 조진대 막 웃으시길래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는데요. 네, 권문세족을 조지기 위해 만든 전민 면정도감. 키워드 어떻게 우리 정리하죠? 공민왕의 전민 변정도감 또는 키워드 중에 하나 신돈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초량에 관하면 이제 조선. 통일보감 조선, 주자감은 발해. 황용사는 진흥왕, 국춘목탑은 선덕여왕, 신라. 정답은 공민왕. 4번 정답이었습니다. 공민왕도 단독 문제 굉장히 잘 내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난한 문제들 충분히 무난하게 문제를 출제해서 많은 분들이 속어법으로도 다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어려웠어요. 16번이. 별표 하나 들어갈게요. 요거는 인물사 문제인데요. 인물사 문제죠, 이거. 인물사. 자, 여기 보면 키워드 이거예요. 진울의 제자. 진울은 뭐하죠? 선종중심 교종통합, 조계종 창시. 그러자 제자가 아니 이번 통합할 바에 유교도 한번 합쳐봅시다. 유불일치설을 주장한 해심입니다. 해심. 진울의 제자, 진울 제자. 이왕 합치는 거 유교도 합치자. 해심. 키워드는 여기서 잡아내셔야 돼요. 진울의 제자. 선종중심 교종통합을 했다면 이젠 유교도 한번 합쳐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불일치설. 해심이에요. 자, 유불일치설 먼저 정답 보이시죠?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고, 의상 엄지처, 화음사상 의상. 천천천 의천, 천천천 의천, 천태종 의천. 권수 정예 결사문 정예쌍수의 지읒으로 시작하는 진울.
보현시범과 균여. 균여도 잘 나오죠. 균여도 잘 출제를 하니까 하트도 이렇게 하나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정답은 어딨나요? 3번의 유불일치설 해심. 요게 조금 덜 공부하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었겠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해심. 17번으로 갑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3점짜리 문화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그러진 않습니다. 자, 접근하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국보군요. 고려시대 다각다층 월정사 7각 8층 석탑인가? 요렇게 8각 9층 석탑인가? 이런 식으로 다각다층 하면 고려시대 유물이죠. 자, 조선현대가 고려 전기로 밝혀졌다. 그럼 고려시대 한번 볼까요? 다각다층, 우와, 다 다각다층이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 3번 모양은 굉장히 야리꼬리하죠. 요거는 원간섭기 때 만들어진 거, 원간섭기 때 만들어진 거고, 이거 여러분, 이 문화재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 아십니까? 옮겨왔죠? 정답은 1번입니다. 월정사 8각 9층 석탑.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2번, 정의사지 13층 석탑, 3번 경천사지 10층 석탑, 4번 발해영광탑, 5번 정엄사 수만호탑인데 이게 정답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함정으로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요거 종종 나오죠. 전탑 양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발해영광탑. 또 요거 몽골 양식으로 만들어진 거, 요거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리고 정의사지 13층 석탑. 요거는 잘 나오진 않는데 동그라미 친 것들 있죠. 요거는 많이 눈여겨봐주세요. 세 개는 최다 빈출입니다. 최다 빈출. 고려 문화사 문제인데 시험 보기 전날 또는 시험장 가실 때 문화재 사진만 이렇게 저희 교재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도 이거 다 보시면서 이렇게 의자 앉을 때까지 문화 위주로 쫙쭉 보고 시험지를 받자마자 문화 문제부터 풀어버리세요. 막 머릿속으로 외우다 시험지 받으면 문화재부터 딱 풀고 그 다음 1번 선사시대로. 요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아시겠죠? 18번 가볼게요. 자, 나왔군요. 이성계, 이방원, 정몽줄 죽였다. 아하. 항상 나올 문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 조선 건국 과정이 되겠습니다. 18번은 조선 건국 과정. 이거 이유라는데 지금 보니까 옹건파를 제거하고 있군요. 자, 여러분. 위화도의 군. 그죠? 위화도의 군하에서 뭐합니까? 과전법을 실시하고요. 신진사대부의 힘을 좀 키워주고 온건파 손 내밀었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제거하고 그리고 조선 건국 그리고 나서 한양 천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장 큰 맥락으로만 정리해드렸는데 온건파를 제거했으니까 남은 것은 조선 건국과 한양 천도가 되겠군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뒤로 들어가네요, 내용이. 요거 모두 언젠가요? 요거 모두 태조 이성계 때 일이고, 그 다음 왕자의 난을 일으킨 다음에 잠깐 정종이 즉위했다가 태종, 3대 태종 왕권 강화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니까 좀 더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태종의 사병역파 2번이 정답이네요. 1번 고려. 성종. 자, 요거 성종 쓸게요. 홍건적을 격파한 것은 고려 말. 지금 조선입니다. 이거 지금. 망이망소의 고려. 무신정권기.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 시행 고려 광종. 자, 요렇게 좀 어떻게 느낌 보실 수 있겠죠. 고려 다 속어법 제거하면 남은 것은 2번 태종의 사병혁파. 요렇게 나타납니다. 19번으로 가볼까요?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20번까지 제가 요 밑에 정리해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우선은 19번. 이전의 주전 활자가 크고 고르지 않았다. 왕께서 경자년에 다시 주저하셨다. 그리하여 그 모양이 작고 바르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인쇄하지 않은 책이 없었다. 이를 경자자라고 하였다. 그리고 갑인자를 다시 만들었다. 자, 여러분 개미자가 있고요. 갑인자가 있어요. 개갑입니다. 개갑. 개미자는 태종 때 만들어졌고 갑인자는 세종대왕 때 만들었어요. 자, 갑인자죠? 세종대왕입니다. 어렵네요. 이 문제는 세종대왕 조금 까탈스럽게 냈네요. 이것도 별표 하나 들어갈게요.
개미자, 태종, 갑인자, 세종 잊지 마시고 갑인자. 근데 제가 저희 개념에서도 계속 강조드리는 그 내용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희 다 알려드립니다. 이거 다 저희가 강의 때 다룬 내용이고요. 1번 경국대전 완성 성종 성종. 2번 동국 문헌 비고 나와 있죠. 이거 영조입니다. 영조. 자, 직접 썼네요. 우리 거 직접 쓰자. 세종대왕 우리나라 키워드. 3번 영정법은 인조. 삼정이정청은 철종이죠. 철종.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단독 문제 충분히 출제가 됩니다. 자주 나오고 모르셨던 분은 하트 표시해 주시고요. 세종대왕 우리나라 키워드로 정리했던 내용 중 또 활자와 관련된 갑인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요것도 꼭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20번 칠판 한번 여러분 좀 정리하고 20번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네, 칠판 깨끗이 정리하고 20번 문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오랜만에 또 출제가 됐죠. 조선시대, 조선전기, 사림의 화, 사화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김중직이가 무오사화 가는 무오사화가 되겠네요. 자, 시기사의 문제니까 무오사화 언제 일어납니까? 연산군 때 일어나죠. 연산군 시기. 무오사화, 김종직이가 감히 다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언제겠어요? 연산군 이어서 중종이죠. 중종 때 기묘사화. 원래 조광조 단독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시기 사이에 조광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화하면은 무갑, 기, 을 이렇게고 시기 사이니 뭐 갑자사화라던가 중종, 반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듯 합니다. 1번 정렬인 모반 사건 기축국사 선조 때 일이 되겠고 외척 간의 갈등은 을사사화죠. 을사사화. 중종 때이긴 하지만 뒤에 있는 내용이라서 2번 여기 틀렸고요. 예송 문제는 조금 더 뒤로 들어가는 본격적으로 사림의 시대가 열린 뒤 붕당 정치의 변질, 현종 때 예송 논쟁. 4번 환국은 현종 이후 숙종 때 세 차례 환국으로 이어지고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사화 5번에 보여집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어요. 무갑기을사화 꼭 정리해두세요.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 김종직이가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외척 간의 갈등, 외척의 이응과 을사의 이응, 을사사와 얼른 재미있는 키워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소통하는 박하사탐 아니겠습니까? 자, 민망하니까 20번 사화 문제 무난했으니 넘어가고요. 21번 가볼게요. 자, 연표 문제. 시기사의 문제와 연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네요, 이번 회차에. 누르하치의 군대가 무순을 함락했다. 누르하치가 보입니다. 누르하치. 이에 명의서 정벌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의 군사징발을 요구하였다. 임진왜란 때 은혜 입었는데 당연히 보내야 되겠죠. 당연히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진 않았어요. 강홍립에게 비밀 지령을 내렸죠. 이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광해군의 중리배교. 광해군의 중리배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모두 끝나고 광해군의 중리배교가 있다가 이를 빌미로 인조반정이 일어나죠.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친명배금 정책을 하다가 정묘란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광해군의 중리배교. 홍리바 거짓으로 패하고 돌아와라. 비밀 지령을 내렸던 광해군의 중리배교 문제였고요. 다음 22번 가볼게요. 자, 전쟁 문제가 되겠는데, 자, 밑에 살펴보니 징비록 보입니다. 제일 먼저 징비록 눈에 들어와요. 유성룡의 징비록,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 다음 동래부사 송상현의 동래성 전투, 금산지구 전투, 6.25가 아니죠. 금산 전투, 의병, 임진왜란 문제입니다. 자, 그동안은 정묘호란, 병자호란 문제 많이 출제되다가 오랜만에 임진왜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보기 여러분 중요하게 봐주세요. 1번 김상용의 강화도 순절, 병자호란입니다. 별표. 김준용, 김상용 모두 한능검에서 자주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2번 이괄에 나는 인조반정이죠. 인조.
인조 때라서 관련 없음. 정봉수와 일입하면 정묘호란. 정묘호란에 정봉수와 일입이 되겠고, 김시민의 진주대첩,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3대 대첩하면 밑에서부터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5번, 이종무 장군은 세종대왕 때 쓰시마섬을 정벌합니다.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어렵지 않게 출제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어집만 봐도 알죠? 영조네요. 탕평군주, 영조입니다. 탕평군주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청계천 준설과 균역법에서도 모두 파악할 수 있어요. 조선의 인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조 1번 집현전 세종대왕이죠. 훈련도감 설치 선조 때 임진왜란 도중. 자, 속편을 만들거라 영조 정답 3번이고요. 대전 통편은 정조예요. 대전 통편은 정조입니다. 아, 이거 영조를 왜 인조라고 써놨지? 영조입니다. 영조. 4번 악학개범. 자, 우리나라 키워드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영토, 우리나라 농서, 우리나라 글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완성이란 키워드도 많이 드려요. 경국대전 완성 성종, 음악 완성 성종, 악학개범 성종입니다. 세종대왕과 성종의 키워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고, 자, 금단정권 폐지하고 상공업을 통하게 해라. 금단정권 폐지 정조. 정조가 되겠습니다. 5번이 살짝 함정이었지만 영조 문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인조가 아닌 영조입니다. 자, 24번. 인물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학자, 담헌. 공부하신 분들은 담헌에서도 충분히 이 인물이 누군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천문을 굉장히 연구한 인물인가 봐요. 지구자전설을 또 알려주기도 했고, 누굴까요? 홍대영입니다. 인물사 문제. 천문관측, 요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조선의 실학자이고, 그 다음 뭐 혼천이를 통해서 지구자전설을 또 연구한 인물, 홍대영에 대한 내용 가볼까요? 자, 최초의 백과사전인 지복유서를 쓴 사람은 이수광이고요. 의산문답 홍대영이죠. 정답 2번이고, 양반전 박지원. 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실학자. 조선 후기 실학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들이 쓴 책들, 요거는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나옵니다. 자, 북학위를 저술했다 박제가, 소비광조, 태양인 이재마죠. 사상의학하면 이재마. 홍대영, 정답 2번이었어요. 여러분 꼭 숙지하셔야 돼요. 중농학파 쭉 정리하시고, 유수원이라는 이제 중상학파도 있지만, 중농학파 하면은, 유형원, 이익, 그 다음 정약용, 각각 주장한 내용과 책들, 유형원의 균전론, 반개수록, 이익의 한전론, 이런 것들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약용의 여전론, 이런 것들. 단독 문제 당연히 나와요. 자, 25번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대왕인데 17대왕. 이게 잘 모르신다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대정, 대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해보셔도 되고, 밑으로 좀 더 가볼까요? 볼모 생활을 하다가 조선으로 돌아왔고요. 하멜이 이 시기에 들어왔군요. 나선정벌. 북벌운동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군대를 보내 지원을 나갔던 조선의 효성스러운 왕 효종이군요. 자, 효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효종. 나선정벌에서도 바로 파악할 수 있고, 이 내용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 17대왕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점이 아니라 2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어영청, 청청청, 인조 때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개편하면서 북벌운동한 거.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된다. 효종 1번 정답이고, 위화도해군 과전법은 이성계, 태조 이성계. 자, 우리 키워드 있잖아요. 정조. 정조의 쌍지읒으로 짱용영, 쪼개 문신지, 정약용까지 정조입니다. 백두산 정계비 숙종대일이 되겠고요. 기유약조를 통해 일본과의 무역이 재개가 됐다. 자, 기유약조.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무역 재개를 했던 광해군 시기라 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 어영청 북벌운동 효종이었습니다. 자, 26번으로 가볼까요? 담배! 상품 작물 아니겠습니까? 상품 작물을 재배했던 시기 경제 상황이에요. 이항이니까 이제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보급이 됐던 시기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죠. 26번은 조선 후기 경제사. 상평통보 조선 후기 경제사 맞죠? 숙종 때부터 전국적으로 보급이 됐고요. 동시전은 신라 아니겠어요? 신라. 이거 쉽게 나왔네요. 3번 조선 후기 물건 납품업자 공인, 그 다음 상품 판매, 보부상, 전국, 장시의 활성화, 게시무역의 공무역, 사무역인 후시가 활성화된 거 모두 조선 후기이고 신라의 동시전이 되겠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2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궁궐 문제인데 약간 좀 어려우실 수도 있었겠다 싶은 문제입니다. 땡 복원 기공식 대통령 연설문. 임진왜란 때 불에 탔고 흥선대원군이 국력을 기울여 중건하고 있다. 경복궁이죠, 경복궁. 임진왜란 때 불타고 흥선대원군이 중건을 한 경복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우리 조선 왕실의 상징인 궁궐에다가 막 동물원 설치하고 창경원이라고 부르고 막 폄하했던 내용이죠. 창경궁입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 덕수궁에서 열렸죠. 과거에는 경운궁, 지금은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자, 경복궁이 메인 궁궐이지 않습니까? 서쪽 궁궐 아니잖아요. 서쪽은 경희궁입니다. 경희궁. 조선물산 공진의 개최 장소로 이용되었다. 자, 물산장려운동이 막 일어난 건 어딘가요?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 조선물산 공진의 개최, 이거 어디서 하겠어요? 일제강점기겠죠, 일제강점기. 이건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했던 내용이 되겠고, 자기네 물건을 파는 장소로 이제 활용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하였다. 태종? 태종은 어디로? 창덕궁이죠.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궁궐은 창덕궁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궁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안 나와 있는 거. 경복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까다로웠던 내용이었어요. 이거 아마 틀리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경복궁에서 일본이 자기네 물건들을 막 홍보하고 조선물산 공진의 개최 장소로 경복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역사라서 아주 좋은 문제이면서도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 이번엔 궁궐이 좀 디테일하게 나왔으니까 27번은 좀 확실하게 숙지를 해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8번 가볼까요? 다음 장면이 나타난 사건이 끼친 영향입니다. 평양이고요.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 미국 배가 들어왔고 평양감사 박규수와 관민들이 합심하여 박살을 낸 근현대사 문제 1866년 제네럴 셔머노 사건입니다. 근현대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병제병신척 기억나시나요? 유병재 씨가 병신인척 한다. 그리고 병신사의 오페르트.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제네럴 셔머노 때문에 미국이 침공을 하면서 신미양요로 이어지죠. 즉 신미양요를 찾는 문제였어요. 안핵사 이용태는 동학이 되겠고요. 동학이 아니라 고부농민봉기라고 해야 되겠죠. 고부농민봉기. 안핵사 이용태로 인해서 1차 동학 농민운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자, 2번. 이원익이 대동법 시행을 건의하였다. 대동법은 조선 광해군 때 시행이 되고, 그리고 100년 뒤에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신유박해 언제겠어요? 순조 때입니다. 순조.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이 강화도에 침공하였다. 신미양요 정답 4번이죠. 5번 황사영 백서 사건. 황사영 백서 사건. 자, 이 천주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게 되자 황사영이 이 백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이게 걸렸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욱더 끔찍한 일로 이어지는데 이거 조선시대죠. 황사영 백서 사건. 정답은 근현대사 4번 1866년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29번 가볼까요? 이후입니다.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우정국 개업식 명목 연회, 독립당, 김옥균, 뭐 다들 공부하신 1884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갑신정변 이후인데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민세력이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하였고 청나라 군대가 일본 경비군과 부딪히면서 일본 공사관이 또 한 번 파괴가 됐죠. 깜짝 놀란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 조약으로 양국군 동시 철수를 하게 됐고요. 하지만 파병 시 다시 동시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본 공사관 파괴를 명목으로 우리는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번이 정답인데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무군란은 제물포조약이고 갑신정변은 한성조약이다. 이거 제가 박하사탐 키워드 어떻게 드리나요? 여러분 저한테 꼬간 돈 인제 좀 갚으세요. 인제 갚아. 돈 인제 좀 갚아. 인제 갚아. 요 키워드를 좀 드리도록 하고 별기군은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진행이 되는 1880년대, 81년에 별기군 창설, 그리고 82년 이무군란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영선사도 81년입니다. 운요는 1875년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고요. 본격적인 개화 정책의 시작, 딱 80년에 통리기마문이 설치됩니다. 갑신정변의 결과는 텐진조약과 한성조약 잊지 마시고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0번부터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언어 영역 문제죠. 언어 영역 문제. 그래서 조금 안 보이니까 확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부터 가볼까요? 고대 여러 나라들도 역시 각각 사관을 두어 이를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맹자께서 이르시기를 진의 승과 초의 도울과 노의 춘추는 모두 한 가지다라고 하셨다. 우리 해동 삼국도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폐하께서 늙은 신하에게 명하시어 편집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뭐 보잘것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 뭐겠어요? 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관악, 즉 관악서라고 해야 되겠죠. 국가에서 만든 최초의 역사서이자 정부에서 만든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최초의 역사,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고, 나 한번 볼까요? 고려가 끝내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대요? 발해에 관한 거를 쓰고 있고 책을 쓰고 있다. 유득공의 발해고가 나와 있네요. 자, 발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남북국을 처음 사용한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의 발해고가 되겠고요. 다 볼까요? 역사란 무엇이냐? 나와 다른 사람의 투쟁이다. 나와 비하의 투쟁이다.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가 나와 있네요. 이 당시에는 우리는 항상 투쟁을 하면서 항상 승리를 하였고 이런 국가 위기를 이겨냈다. 이런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역사서로 조선 상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두고 한번 내용 가볼게요. 인물에 대해 탐구한 내용입니다. 김부식은 문벌귀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만권당은 고려 후기에 원간섭기 때 만들어진 내용이죠. 원해학자와 교류한 것은 안양의 제자 이재현이 되겠고요. 이재현이 성리학적 사관으로 쓴 역사서는 사략입니다. 사략. 이재현. 다음 문헌공도 하면은 누굽니까? 이 당시 고려의 사학을 이끈 인물 최충이죠. 최충. 고려 최충. 이 문헌공도를 만들었고 사학 12도로 또 이어지죠. 구제학당. 최충의 뭐 구제학당. 그 다음 사립학교들 포함해서 사학 12도. 글자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본인의 필체도 만들어내신 분. 그러니까 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신 분은 추사 김정희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설 강의 때인가 제가 박정희라고 잘못 얘기했다. 아이고야 했던 그 내용이고요. 한국통사, 한국의 아픈 역사는 박은식 선생님이죠. 박은식. 5번,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을 쓴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너무 좋네요. 30번도 어려웠던 문제라서 통사라고 할게요. 통사 문제. 전체를 관할하는 문제로 역사서와 관련된 내용 아주 좋은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지직거리는 건 저희 에어컨 물 빨아들이는 소리라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 스튜디오가 굉장히 좀 덥습니다. 에어컨이 정면에 있어요. 소리 지금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또 지금 좀 지루할 법할 때 이런 이벤트가 또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지? 왜 지웠지? 자, 기억, 니은, 밑줄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 기억은 삼국사기고요. 니은은 바래고입니다. 자, 문제로 들어갈게요. 기억은 삼국사기, 니은은 바래고. 불교사 중심, 민간설화수락 삼국유사. 본기, 연표, 잡지,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 기전체는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하고 삼국사기가 기전체죠. 정정할게요. 조선왕조실록은 시간 순서대로 쓴 편년체 서술 방식이고요. 자, 주제별 서술 방식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갑자기. 2번 정답이고, 사초와 시정기 바탕. 이게 조선왕조실록이죠. 편년체고요. 고구려 동명왕편.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되겠고, 제가 한 20번쯤 넘어가면 정신 좀 놓나 봐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조선으로 삼았다. 삼국유사에 대한 내용이죠. 단군의 건국 이야기부터 남겨지는데요. 삼국유사도 있지만 고조선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제왕운기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31번에 2번이고 30번, 31번 또 신유형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였습니다. 이거죠. 이건 사실 외웠니? 이거죠. 이 문제는. 이거는 전혀 문제, 오류가 나올 수 없는 문제라서 출제자들이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합니다. 32번 가볼까요? 자, 어디 볼까요? 동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재우의 처형으로 위축되었다. 키워드 교조 최재우. 동학이네요. 32번 동학. 이대교조 최시영입니다. 동경대전으로 경전으로 삼았다. 이거 동경예전이랑 같이 알아두실 거 용담유사. 동경대전 용담유사. 1번 동학. 2번 중강단은 대종교. 단군을 믿는 종교 대종교가 되겠고요. 중강단에서 이제 북로군정서로 이어지게 되죠. 박중빈 하면 원불교. 저축, 배제학당 개신교, 아펜젤러, 프랑스 하면은 천주교죠. 1886년 조프수호 통상조약 체결하면서 천주교 포교가 드디어 허용됩니다. 각 종교단체들 나와 있고 우리 문제는 동학이었습니다. 근현대사 종교 관련된 문제. 33번입니다. 각국 공관에 보내는 호소문. 일본 공사가 우리 외부에 공문을 보내요. 산림, 천택, 들판, 황무지에 대한 권리. 황무지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1904년 키워드 나와 있죠. 땅을 보호하자! 보호하자! 일제 황무지 개간 저지운동! 보완회네요. 보완회.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 땅을 보호하자! 보호하자! 보완회 요 키워드로 드리고 여기 황무지에 대한 권리가 키워드였어요. 내용 가볼까요? 독립문 건립 과정은 1896년이죠. 시기도 맞지 않고 이건 독립협회라서 틀렸고요. 문제 그대로 정답에 들어가 있군요. 보완해. 땅을 보호하자. 제 키워드로 10초 만에 푸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조일통상장정 1883년이고요. 이 내용 되게 갑자기 분필 튀어나와서 놀라셨죠, 여러분? 자, 이거 중요하니까 정리해드립니다. 다른 말로 조일무역 규칙 개정이라고도 하고 또는 조일통상장정 개정이라고도 하는데 야 미국도 관세인데 넌 왜 무관세야? 관세하에 좋아 받아줄게. 관세협정 했으니까 나 하고 싶은 게 있다. 뭔데? 나도 미국처럼 최애국 대우죠. 알았어 너 최애국 대우해. 야 근데 니네 곡식을 무제한으로 가져가서 우리 농민들이 힘들거든. 방공령 조항 좀 넣자. 좋아 조건이 있어. 뭔데? 한 달 전에 선포해줘야 돼. 한 달 전 선포. 요렇게 조일통상장정하면은 요 특히 방공령과 관련해서도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화폐정리사업은 1905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재점검은 메가타에 의해 실시가 되고 황국중앙총상인은 1898년에 시전상인들이 이런 외세 상인들의 침탈에 저항하고자 조직된 단체였죠. 시전상인들. 1898년 시전상인입니다.
보안의 문제였고요. 34번으로 가볼게요. 의병, 3대 의병, 을미, 을사, 정미의병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금 보니까 고종이 외국공사관에서 돌아올 기약이 없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간 게 언제예요? 1896년에 갔죠. 1896년. 자, 그러면 의병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1895 을미의병, 을미사변 반발연계기, 그 다음에 1905 을사의병, 을사늑약의 부당함, 1907 뭔가요? 1907은 정미의병. 이렇게 연결되죠? 자, 지금 1896년 아관파천이 단행이 됩니다. 아관파천이 단행이 되고 이 을미의병이 쭉 진행이 되다가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죠. 정답은 을미의병, 을미사병과 관련된 내용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35번 가볼까요? 다음 관제. 원수부 관제 보이고요. 관제라고 하니까 1899년 대한국 국제를 통해서 일종의 헌법인데 황제권 강화 헌법이 만들어졌죠. 대항제는 이것 한다 저것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군부대인 원수부 설치까지 들어가져 있어요. 이거 이후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어렵고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를 할 수 있겠죠. 이유니까요. 자, 밑에서 가볼까요? 건양, 을미개혁 때 만들어진 연호입니다. 1895년이고요. 한성사범학교 2차 가부개혁 당시에 2차 가부개혁 당시 홍범 14조 교육입국조서 반포했는데, 한성사범학교 역시 95년에, 오군영이 이영으로 통합된 것은 별기군이 만들어지는 81년, 군국기무처는 1894년, 가부개혁과 함께 일어나죠. 직위안무는 이 대한국 국제 이후 1900년대 근대적 땅 문서를 만들어내면서 지계를 또 발급했었죠. 1번이 정답이었어요. 1번. 즉 광무개혁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36번 가볼까요?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이 매우 어려워하실 수 있는 문제, 독립군 문제입니다. 지청천 장군이 보입니다. 지청천 장군이 만들었다. 이게 보이고요.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있다. 딩차오의 군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고 대원을 모집하여 일본 측 기관 파괴, 일본 요인의 암살 등을 기도하였다. 즉 지청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청천 장군이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한중연합작전, 즉 북만주 1930년대 초에 한국 독립군을 만들죠. 지청천 장군, 한국 독립군. 그리고 중국 관내로 들어와서 김원봉과 잠깐 손을 잡았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한국 독립군에서 이어서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으로 활동하시게 되는데, 지금 보면 딩차오 군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았다. 이거 알 수 있는 거 뭘까요? 한중연합작전이 되겠고요. 이 앞에 한국 독립당도 보입니다. 한국 독립군은 한국 독립당에서 창설한 군부대 아니겠습니까? 한중연합작전, 쌍대전투 승리.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쌍성보 대전자령전투 승리. 1번은 김좌진 장군의 1920년대 북로 군정서군 플러스 알파 연합부대가 되겠고요. 2번, 이게 함정이었죠. 지청천 총사령관이긴 하지만 딩차오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게 아니에요.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군부대 한국 광복군입니다. 쌍대전투 승리. 3번이 정답이고 대전자령전투. 4번은 김원봉이 창설한 조선의용대입니다. 봉오동전투는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이죠.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실 법한 내용이라 별표 하나 놓고요. 박하사탐 또 무장투쟁운동 때려잡기 있습니다. 꼭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장투쟁운동 에서
한중연합작전,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지난 회차였나요? 얼마 전에는 이 남만주에서 남만주의 조선 혁명군, 양세봉 장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37번으로 들어갑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10년대 회사령이 되겠네요. 즉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 무단 통치 내용 찾는 겁니다. 자, 신문지법은 한일병합 전이죠. 한일병합 전에 우리 민족신문들을 모두 탄압하기 위해 1907년에 제정을 했고요. 자, 미세협정, 봉천간자 산미통. 봉천간자 산미통 기억나시나요? 닭고기는 많이 커. 봉천간자 산미통. 우리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건 1920년대. 미스야 협정. 토지조사 사업 10년대. 정답 바로 보이고요. 1920년대. 23년에 경성제국대학, 23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고 이를 무마하고자 24년에 경성제대를 설립합니다. 5번은 예전 한능검에서 정말 많이 나왔죠. 조선 사상범 예방. 자, 예방이라는 것은 그냥 예방 차원에 잡아가겠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좀 셉니다. 광복 직전이 되겠죠. 1940년대.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은 1941년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이 4, 5번이 좀 어렵다 하시더라도 충분히 3번 10년대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토지조사사업 1910년대. 10년대 회사령을 통해서 3번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모르셨던 거 있다면 뭐 신문지법 헷갈리셨다거나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헷갈리셨다면 꼭 하트 표시해서 따로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38번 가볼까요? 자, 박상진이 보입니다. 국권회복 자금 조달.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 이 중에서 뭐 마지막 의병장 최영원도 있고 10년대 하면은 뭐 송죽회, 9월산회도 있고 메인 단체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고종의 비밀 지령으로 만들어진 독립의군부가 있었죠. 임병찬의 독립의군부. 이것은 박상진이 조직한 대한광복회입니다. 대구에서 활동을 했죠. 자, 대한광복회 내용 찾아보고 있어요. 중일전쟁은 1937년에 일어나서 시기 전혀 맞지 않고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결사. 2번이 정답인데 이게 어떻게 3점인지 이건 좀 약간 의문입니다. 3번 파리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거 임시정부가 되겠고요. 1918년 파리강화 회의에 신한청년당에서 대표 김규식을 파견하죠.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된 것은 신민회 신한청년단이고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되겠어요. 자, 오답 정리 꼼꼼하게 좀 해두시고요. 이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이 파리강화 회의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1919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쟁은 이때 끝났죠. 18년에 끝났고 초기 19년 초에 김규식이 신한청년당으로 갔다가 이제 임시정부의 이런 모체가 또 되기도 합니다. 39번 볼까요? 39번. 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3대 독립운동 하면 여러분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는데 항상 나오죠.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경성에서, 즉 한양 서울에서 조선 독립에 대한 선언서 발견, 각 종교단체들의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1000여 명이 모이면서 행진하고 시위운동을 했다. 3.1운동이 되겠습니다. 간도참변은 1920년대 봉천간자 산미통이고요.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임시정부죠. 20년대 임시정부. 브나로드운동, 동아일보의 브나로드운동 역시 20년대. 조선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이것은 1920년대, 27년입니다. 5번, 도쿄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 이게 3.1운동의 배경이죠.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만주의 대한독립선언문, 일본 도쿄 유학생의 28 독립선언문. 이것이 3.1운동의 배경.
5번이 정답입니다. 물론 가장 큰 배경은 무단 통치 속에 우리 민족의 억압이었죠. 이게 폭발했던 거고, 고종황제 서거를 계기로 고종황제 인산일 때 서울에서 폭발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된 운동이 3.1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40번까지 하고 칠판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스트레이트로 갈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물사 문제입니다. 인물사 문제가 되겠고요. 너무 좋은 문제 나왔네요. 자, 청포도를 쓰신 분입니다. 청포도. 이육사 시인 문제 나왔네요.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 있죠.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자, 이육사 시인입니다.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하였다. 신문이죠. 신문. 이육사 시인 하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시. 광야, 절정, 저항시. 이육사. 2번이 정답입니다.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대장 적용은 조명화. 삼균주의 조소왕. 자,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1930년대 활동한 안재홍과 정인보가 되겠습니다. 자, 40번도 요거 별표 한번 해두시고요. 인물사 문제는 꾸준히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육사 시인은 또 기출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공부하셨을 거라 믿고 문제 다 맞추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3번의 조명화 선생님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41번 가볼까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지섭이 보입니다. 김지섭. 의열단이 나와 있네요. 키워드 맨 밑에 두 번째 줄 단장 김원봉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열단. 김구가 상하이에 조직하였다. 함정으로 많이 출제하는데 의열단은 20년대 활동. 그리고 김구 선생이 30년대에 조직한 것은 한인애국단입니다. 연통제 교통국은 임시정부.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은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우리 청년들이 활동한 단체 의열단에 대한 내용이죠. 4번은 신민회가 신흥강습소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로 이어지게 되고 국권반환 요구서 제출 시도죠. 이거는 그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고종의 비밀지령으로 만들어진 독립의군부가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또 5번도 10년대 비밀결사단체에서 문제로도 충분히 낼 수 있던 빈출이죠. 빈출. 보기들 다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42번 갑니다. 연달아 나왔네요. 앞서 3.1운동이 나왔는데 이번엔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도 나왔어요. 키워드 찾으셨나요? 교육의 경찰 간섭 반대, 감금된 학생 탈환, 광주 학생 석방을 요구한다. 11월 3일 학생의 날 아니겠습니까? 이날을 기념하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 찾아볼까요? 순종의 장래일은 1926년 60만세 운동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것은 3.1운동이고요. 조선 사람 조선의 것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이고 신간의 지원을 받으며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죠. 4번이 정답이네요. 5번은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중요한 보기들. 이번에는 중요한 보기들을 다 넣어놨어요. 3대 독립운동 중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랑 3.1운동 둘 다 나왔다는 의미가 있는 문제였었고 43번 가볼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창씨개명 나와 있습니다.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키워드는 창씨개명. 볼까요? 통감부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설치를 했고요. 초대 통감은 이토히로부미였죠. 때리고 부수고 짓밟고 1910년대 무단통치기, 헌병들이 즉결처분권을 시행한 1910년대가 되겠고 다 말살하고 모조리 다 동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자정신 근로령이 30년대 이후 4번이 정답이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만들어지고요. 10년대에 활동을 합니다. 1908년에 만들어지고 10년대에 활동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볼까요? 가 인물입니다.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있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 조선건국동맹에서 광복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계칭을 하네요. 여운형 선생입니다. 인물사 1번 샌프란시스코의 흥사단을 결성한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고 조선어학회 1930년대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었죠. 이때 구속돼서 옥고를 치른 분들, 앞서 우리 조선학 운동 얘기했었던 바로 그때 나왔던 안재홍, 정인보 이런 분들이죠. 김규식은 중도 우익, 중도자익은 여운형 3번이 정답이고 4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아닙니다. 5번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이승만이 이제 이끌었죠. 이때는 이제 대통령은 아니었으니까 이승만이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45번 볼까요? 가전쟁 중 있었던 사실. 현대사는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과정. 정정할게요. 광복 직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45년부터 48년, 미소공동위원회라던가 이런 정부 수립 과정. 두 번째가 6.25 전쟁. 세 번째가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으로 4.19, 5.18 광주민주화, 4.19, 5.18 6월민주항쟁.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각 이 정부별 경제정책. 이렇게 문제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6.25 전쟁 당연히 나왔죠. 유엔군이 중국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 한강대교를 폭파했다. 이 내용입니다. 에치슨 라인이 발표된 것은 배경이에요. 배경 이전. 전쟁 중에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역전. 그 전쟁이라는 혼란한 시국에서 발췌 개헌으로 직접 선거. 대통령 직접 선거로 개헌을 단행합니다. 니은과 디귿. 리을은 이전. 그럼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었어요. 무난하게 6.25 전쟁 출제했고요. 46번 볼까요? 서울 부산 즉 경부 고속국도 준공식입니다. 이 시기 즉 박정희 정부 시기인데 1970년대 70년에 경부 고속국도가 만들어집니다. 이 당시의 경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기별 경제사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 상황 1번 1차가 여러분 1962년부터 67년입니다. 2, 3, 4, 5, 6, 7 6이죠 6 62년부터 66년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나오는데 2차 경제개발 70년대 추진이 되고 있겠죠. 1번입니다. 70년대니까 2차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70년대까지 나오게 7, 8, 9, 0, 1, 71년까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2번 300산업은 6.25 전쟁 직후에 원조를 받는 1950년대가 되겠고 1959년까지 무상 원조를 받습니다.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 귀속재산이라 하면 일본이 두고 간 재산들이죠. 이거 40년대. 금융실명제는 90년대 김영삼 정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전두환 정부 때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처음 만들어집니다. 80년대 전두환 정부. 정확하게는 1987년이죠. 자, 현대사 문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박정희 정부 70년대 내용으로 박정희 정부 때 1차, 2차,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47번 볼까요? IMF. OECD 가입하면서 샴페인 터뜨렸다가 바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는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IMF는 1997년에 찾아왔죠. 자, 옳게 연결한 거 찾아볼까요? 바로 그럼 여기 들어가야죠. 여기 97년이니까 라 4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되면서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고 2007년까지니까 그때 노무현 정부 이렇게 가겠네요. 각 대통령별로 저희 개념서 교재 맨 뒤에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대통령별 업적, 경제 부분, 통일 부분 나눠놨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지막 부분 딱 정리하시면 그대로 문제 출제되니까 여러분 맞추실 수 있어요. 48번 가볼까요? 좀 뜬금없어요. 처음 나왔어요, 이거. 경포대. 경포대 어디 있나요? 강릉에 있죠, 강릉. 자, 강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지역사. 자, 강릉 내용 가볼게요. 1번, 율곡이가 태어난 오죽헌을 추천해요. 신사임당의 고향이기도 하죠. 여기 그래서 초당, 두부도 뭐 유명하고, 그쵸? 정답 1번이고요. 2번, 무령왕릉 나왔네요. 무령왕릉 어디 있습니까? 공주에 있죠, 공주. 자, 공주 무령왕릉이 되겠고, 공주 하면은 웅진입니다, 웅진. 여기 광성보는 강화도에 있고, 해인사는 경상도 합천, 삼별초의 항쟁인데 항파두리 항목 유적은 어딘가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지역사 문제. 강릉입니다. 강릉. 강릉에 여러분 그 초당두부 맛있습니다. 순두부도 맛있고. 49번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강릉 초당두부 얘기 좀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끝이 다가오니 점점 체력이 고갈되고 있어서 문제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나왔네요. 김주열 학생 시신이 떠올랐어요. 마산 앞바다에. 이를 배경으로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19 혁명 문제예요. 시민군 하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대통령 하야. 정답이죠. 이승만 대통령 하야였어요. 호헌철폐 독재타도 1987년 6월 민주항쟁. 삼선개헌 반대운동은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가 되겠고요. 3.1민주 구국운동도 70년대. 둘 다 70년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19 혁명. 50번 마지막 문제를 향해 갑니다. 이거 통일이죠. 북한과의 관계. 자, 남북조절위원회 보이시나요?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남북기본합의서 나와 있네요. 정말 자주 나오죠, 요거는.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가 되겠고, 이 사이에는 뭐 전두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산가족 최초상봉? 정답일까요? 자, 어디 볼까요? 5번의 정답이네요. 이산가족 최초상봉은 전두환 정부였어요. 자, 금강산 해로관광 김대중, 육로관광 노무현,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은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조성은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항상 각 정부별 50번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주는 문제죠, 여러분. 나올 문제, 당연히 나올 거, 당연히 나올 거, 당연히 나올 거, 당연히 나올 거. 현대사는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것들만 딱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하사탐 30분 때려잡기 개념 강의 중 현대사 부분만 다시 한번 봐주시면 충분히 그냥 여러분 맞추라고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1급을 넘어 만점까지 충분히 가실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설 강의 공부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다시 한번 이번에 합격하신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고, 다음 2차 대비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제 손 잡고 1급을 넘어 만점까지 함께 가시죠. 연계 교재가 네이버 박하사탐 그리고 교보문고에서도 이제 곧 판매될 예정인데, 연계 교재와 함께 공부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2차 대비하시는 분들 파이팅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